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국내 3대 종단 대표자들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과 자살 문제 등의 우려를 표하며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협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경동 목사와 이혼 목사에 대해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 내 여성 리더십 강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주한중앙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해 제2회 백석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 김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2024 김제노회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개신교를 포함한 국내 3대 종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를 생명 존중 사회로 만드는 데 협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한 3대 종단 대표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과 자살 문제, 또 의료 사태 장기화의 우려를 표하며 정치권과 종교, 문화, 경제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국내 3대 종단 대표자들이 생명 존중 정신으로 종교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뜻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한자리에 모여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대립, 또 생명 경시풍조의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극복하는 데 3대 종단이 함께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교총이 주관한 이번 모임에서 각 종단 대표는 민생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의료 사태 장기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과 의료계가 적극 협력하길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종단 대표들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높은 자살률에 대해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종교계와 문화계, 경제계와의 협력으로 생명 존중 사회를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대 종단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기독교 연합기관 간의 협력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한교총은 같은 날 열린 상임회장 회의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합의문안을 임시 채택했습니다. 합의문은 양 기관을 통합한 기관 명칭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즉 한기총으로 하되 한교총의 기존 정관을 따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통합기관의 대표회장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오정호 총회장을 위임하며 공동대표회장단엔 한기총 측이 추천한 한 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합의문은 최근 한기총 측에 전달됐으며 한기총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한교총에 답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배 설교에서 장종현 대표회장은 지도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교계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한다면서도 자기 생각과 의지와 다르면 흩어버리는 그런 것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속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삶 속에서 이 밖에 한교총 회원교단들은 오는 10월 27일 거룩한 방파제가 주관하는 동성혼 합법화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단들은 이를 위해 오는 정기총회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경동 목사와 이혼 목사에 대해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침선관위는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114차 총회장 후보로 나선 장경동, 이혼 목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장경동 목사는 총 5개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출한 서류에는 중문교회만 맡고 있다고 작성하며 재산 일부를 축소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목사는 선거 담합 사실과 현재 총회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인 신분으로
소송 당사자 적격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후보 모두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후원금을 몇 기관에 전달하는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두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2차례 요구했지만 후보자들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성 안수 30주년을 맞은 데에는 교회 내 여성들의 의결권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총회의 여성 총대는 전체 총대의 3%도 채 되지 않는데요. 여전도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여성 리더십 강화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8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총회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지난 89년간 선교와 교육, 봉사활동에 힘쓰며 특히 교회 내 여성들의 의결권을 지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여전도회의 여성안수 청원은 33년 뒤인 1994년에 허용됐습니다. 올해는 여성안수 허락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여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과 결단을 선포하는 큰 의미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성안수 30주년을 맞았지만 통합총회의 여성총대는 올해 43명으로 1,500명 중 2.8%에 불과합니다. 교단 내 여성 성도의 비율은 60%에 이르지만 통합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여성총대는 3%도 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교단 내 여성 장로 비율은 전체 시무장로의 약 6% 수준으로 교단 내 여성들의 적극적인 섬김의 역사에도 여성 리더십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여전도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진행되는 제109회 총회에 지교회 여성장로 할당제를 청원키로 했습니다. 여성장로가 부족해 여성총대로 보낼 후보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여성 인력풀을 갖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30만 복음의 여전사들을 통해서 이 땅이 주님의 복음의 보혈로 적셔지도록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1898년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내린 복음이 126년간을 거듭하면서 총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여전도회의 응원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했더라면 열등감에 빠졌을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했더라면 우월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터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편 통합총회는 다음 달 정기총회 둘째 날 아침 여성안수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여성총대 할당제에 이어 여성장로 할당제까지 통합총회가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는 파리 패럴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선 계속해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3일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최초로 금메달 2관왕이 탄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진행된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사격 간판 박진호 선수가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 최초로 2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박 선수는 4일 진행되는 혼성 50m 소총 복사에서 3관왕에 도전합니다. 패럴림픽의 또 다른 효자 종목 탁구에선 메달 5개가 확보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서수연 선수를 포함해 우리 선수 5명이 준결승에 진출했는데요. 패럴림픽 탁구는 준결승에서 패배해도 동메달을 수여하고 있어서 5명의 선수 모두 메달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주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대회를 준비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주변에 감사를 표하며 대회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여러 선수들의 이야기는 패럴림픽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김정남 선수가 대회 준비 기간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대회를 준비하던 김정남 선수는 슬픔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수단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마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그는 아버지 영전에 메달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동쪽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 출신의 카우켄 선수도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보카드를 던지며 창던지기 훈련을 이어온 카우켄 선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배동현 선수단장의 BDH 재단 후원을 받아 이번 패럴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우켄 선수는 한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대표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한중앙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해 제2회 백석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주한중앙교회에는 일본과 몽골, 네팔 등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58명이 모였습니다. 선교사 시상식과 성도들과의 만남 순서 등이 진행됐으며 인천광역시장과 인천서구청장 등도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영상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세계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백석 세계선교대회는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한중앙교회 성도들이 직접 준비위원회를 조직해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주한중앙교회는 이번 대회에서 선교사 32가정에 100만 원씩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통합 김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2024 김제노회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 지역 성도 400여 명이 참석해 연합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찬양축제로 노회 행사를 했는데 올부터는 한마음 축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두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제를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제 노회는 작은 노회지만은 더욱더 부흥되는 김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김제 서문교회 정덕원 목사는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 이후 진행된 명랑운동회에서는 단합을 위한 레크레이션 경기 등을 진행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제노회 남선교연합회는 체육 단합 행사에 이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10년 동안 힌두 민족주의가 급증하면서 기독교인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최근 한 목사의 아들이 고문으로 숨지는 등 인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2세의 이 청년은 지난달 아버지에 의해 동물 헛간에서 발견됐는데 이 목사의 가족들은 과거에도 무슬림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예배 장소를 공격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50명의 기독교인이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또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호세몬 파트로즈 목사는 최근 힌두교도를 개종시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인도 복음주의협회 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해에만 목사 440명이 체포되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례가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 박해 감시기구인 아프리카 종교자유관측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군사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 수를 기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사망한 이들의 수는 5만 6천 명에 달했고 이 중 군사 인력을 제외한 민간인의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희생자는 3만여 명 중 16,769명으로 무슬림 사망자 6,235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납치된 민간인의 비율도 기독교인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납치된 민간인 21,500명 중 11,100명이 기독교인인 반면 무슬림의 수는 7,900명에 그쳤습니다. 종교자유 관측소는 보고서를 통해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는 경시되거나 무시돼 왔다며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은 폭력 행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춰주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 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더 늦추고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 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 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센터의 열악한 인력 현황이 꼽혔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우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큰 걸림돌입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 촬영물 10건 중 3건을 삭제하지 못하면서 재유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자율 규제 강화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원파 계열의 인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가 함께 재판받는 합창단장의 범행 개입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은 4일 아동학대 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 씨의 허락을 받고 피해 여고생을 관리했다고 진술한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합창단장에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구원파 신도로 알려진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는 지난 2일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가까이서 돌봐주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 행진이 토요일인 7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진행해 일부 차로가 통제됩니다. 집회는 이날 낮 1시부터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오후 4시 반부터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집회 종료 예상 시각인 저녁 7시까지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향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테헤란로 강남역에서 삼성역 방향 하위 3개 차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제3국의 분쟁 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의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력하는 양국 협력 체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은 전세기와 차량 등 수송 수단 상호 이용과 양국 영사당국 간 협력을 포함한 정부 간 정보 공유 등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차기 총리직을 포기한 가운데 퇴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방한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군 교육시설을 공습해 최소 5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텔레그램에 탄도미사일 2발이 교육시설과 인근 병원을 겨냥했고 통신기관 건물이 일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 소식통은 미사일 2발을 우크라이나 통신부대 훈련센터로 발사했다고 타스통신에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습이 대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며 민간인 인명피해 발생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지 11개월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6명의 인질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대하마스 강경 노선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질 사망에 분노한 가족들과 시민, 총파업을 선언한 최대 노동운동단체 히스타드루트 회원 등 약 70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지 하루 만인 2일 저녁,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가 종식되어야만 가자 전쟁도 끝날 것이라며 필라델피 통로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의혹 관련 사건의 형량 선고가 현지 시간 18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엘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선 조기 투표 개시 전후에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의 기온은 사흘 만에 다시 30도 아래로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늦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며 다음 주 중반까지는 32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4도, 광주 32도, 부산 34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인도, 니카라과와 베트남 등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이거나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해 다치고 숨지는 사건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거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